현관 앞에서 날 기다리던 남편 영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 뒤로 바닥에 널브러진 꽃다발과 우리 결혼 사진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내 운명을 저주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상견례에서부터였다. 나는 미나라고 한다.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달 전 결혼한 신부다.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내 삶의 기둥이자 롤모델이었다. 열심히 일하며 나를 키우셨고 단 한 번도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다. 영호는 내가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날 아침 내가 벨트를 갈아 끼우다 손이 미끄러졌을 때 그가 달려와 도와주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영호는 아빠를 닮았다.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하지만 영호의 어머니는 달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업신여겼다. 그 운명의 상견례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낡은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엄마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영호의 어머니 최 여사의 눈초리가 우리를 후렸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최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 다니는데 며느리는 이런 수준인가요? 그 말에 내 뺨이 화끈거렸다. 엄마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식사 내내 최 여사의 무례한 언행이 계속됐다. 엄마의 직업을 캐물었고 보험회사에 다닌다는 대답에 코웃음을 쳤다. 과일 유통업으로 성공한 제가 보기에는 좀 수준이 안 맞네요. 그 말에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전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난 돌아보지 않았다. 영호는 나를 따라 나와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했다. 그렇게 첫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열흘 동안 매일 찾아와 사과했다. 그가 가져온 꽃다발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결국 우리는 두 번째 상견례를 갖기로 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식당을 예약한다고 했다. 엄마는 불안해했지만 내 설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상견례 당일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하고 편안한 옷을 선택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낡은 지갑을 들었다. 그 지갑은 돌아가신 이모가 어머니의 20살 생일에 선물한 것으로 엄마에게는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다. 예약된 식당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영호와 그의 어머니가 와 있었다. 최 여사는 지난번보다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최 여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나눠볼까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았다. 영호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고 나도 최대한 밝게 응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가벼운 질문들 속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그러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채워주었다. 그 순간 최 여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아래에 떨어진 무언가에 고정됐다. 엄마의 낡은 지갑이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최 여사는 그 지갑을 집어들었다.
지갑 가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최 여사는 지갑을 손가락 끝으로 들고 있었다. 이게 뭐죠? 이런 걸 들고 다니나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다. 이런 구질구질한 집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는 없어요. 영호가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보세요. 이런 지갑을 들고 다니는 집안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본질은 이런 거예요. 한 달 월급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나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 지갑의 의미를 모르는 최 여사가 너무 미웠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는 60대쯤 되어 보였다. 그 남자는 곧장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자는 최 여사가 아닌 우리 엄마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다.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신가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 상견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남자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다. 혹시 이분이?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건물 전체를 소유하신 이사님이시죠.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구질구질하다고 비웃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녀가 상상조차 못할 재력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눈치챘다. 저녁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제 지갑이 어디 있죠? 엄마가 침착하게 물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 지갑은 더 이상 초라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실수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식당 주인이 엄마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들께 안내를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최 여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지갑을 돌려주시겠어요? 최 여사는 마치 뜨거운 것이라도 만진 듯 황급히 지갑을 내밀었다. 엄마는 지갑을 받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다. 이 지갑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언니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이 역력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여사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냉정했다. 오해라고요? 제 딸과 저를 구질구질하다고 했죠. 저희 집에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오해입니까?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모두에게 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제 진짜 직업이 궁금하시죠? 전 보험회사 본부장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의 품성입니다. 엄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무엇이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딸은 당신 같은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테이블을 떠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갈게요. 어머니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호와 나는 함께 식당을 나섰다. 밖에서 엄마는 이미 차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엄마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영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미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는 영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쉽지 않을 거야.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때 식당에서 최 여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잠시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 탔고 나도 엄마를 따라 차에 올랐다. 영호는 차창 밖에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그는 입모양으로 사랑해라고 말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가 출발하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이게 끝인 걸까? 그날 밤 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영호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어느 것 하나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이 아픔이 더 깊어질까?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을 때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아파트 현관 모니터에는 영호가 서 있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미나야, 미안해. 영호가 말했다. 어제 일로 마음이 너무 아플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내 진심을 들어줬으면 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와 밤새 얘기했어. 어머니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문제지 우리 사이의 문제는 아니야. 영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난 네가 필요해, 미나야. 결혼하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영호야, 나도 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결혼한다면 평생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거야. 영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렇지 않아.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어. 네가 내 선택이고 어머니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머니와 거리를 둘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미나. 그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충동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영호군 아침부터 왔구나. 영호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저는 미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변명할 수 없지만 그건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제가 미나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내 진심은 알겠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머니를 존중할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셋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 여사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최 여사는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그러든 자세로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다.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꽃다발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항상 아들이 더 나은 집안과 연결되길 바랐어요. 그게 제 욕심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라는 걸. 최 여사는 영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아들아. 그리고 그녀는 내게 돌아섰다. 미나 씨,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거예요.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다. 영호는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최 여사가 말했다. 어젯밤 내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단다. 엄마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최 여사를 바라봤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제의 진심과 오늘의 진심, 어느 쪽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의심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최 여사는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영호는 나와 엄마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남겨진 꽃다발이 거실에서 묘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한 달이 지났다. 최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 집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꽃다발과 함께, 그 다음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왔다. 엄마는 그런 최 여사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읽을 수 없는 법이니까. 그날도 최 여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엄마가 차를 내렸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모습을 흘끔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최 여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저는 평생 돈과 지위를 쫓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컸죠. 엄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달랐어요. 최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됐어요. 아들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했죠. 엄마는 차를 내려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그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호였다. 그는 회사 일을 마치고 곧장 우리 집으로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영호가 놀란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다. 여기 계셨군요. 최 여사는 아들을 보자 미소 지었다. 내 약혼자 집에 왔다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영호는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영호가 물었다. 엄마가 대답했다. 아직. 마침 요리하려던 참이었어. 그럼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영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세 분을 모시고 싶어요. 우리는 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리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다. 영호 씨, 이런 곳을 어떻게 예약했어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영호는 수줍게 웃었다. 사실 제가 이 식당의 주주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를 이곳에 투자했거든요. 최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런 일이 있었니? 어머니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항상 제 선택을 못마땅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고급스러운 테이블에 앉았다. 셰프가 직접 나와 영호에게 인사하고 특별 코스를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최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난했던 그녀의 성장 과정,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된 이유,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들.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어요. 최 여사가 고백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지만 제 방식으로만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엄마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혼자서는요. 영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미나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세요. 최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이제야 내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했어요. 엄마는 최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용서의 빛도 함께 있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겠죠. 엄마가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영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미나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호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와 최 여사는 나란히 서서 우리를 지켜봤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와 행복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결말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약혼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혼 후 2달.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예식장 예약부터 하객 명단, 웨딩드레스 선택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 여사의 의견과 엄마의 의견이 충돌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했다. 최 여사는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원했다. 반면 엄마는 정원이 있는 작은 채플에서 소박하고 의미 있는 예식을 선호했다. 나와 영호는 그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다. 미나야, 너희 둘은 어떤 결혼식을 원해?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보다는 우리의 사랑을 축복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어.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는 소박하더라도 의미 있는 예식을 원해요. 엄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체면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요즘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점점 편안해지는 분위기였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최 여사가 들어오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프라이빗 가든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 화려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라 너희가 좋아할 거야. 나와 영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 여사님, 결혼식 장소는 아직 아이들과 상의 중이었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라서. 영호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나섰다. 어머니, 좋은 마음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장소 추천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최종 결정은 미나와 제가 함께 할게요. 최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무 서두르는 건 좋지 않지. 취소할게. 그 순간 나는 최 여사의 눈에서 예전의 그 모습을 잠시 보았다.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그 날카로운 시선.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자신을 다잡았다. 엄마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차를 내왔다. 차라도 한잔하세요. 오늘 특별히 구운 쿠키도 있어요. 최 여사는 고맙다며 차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사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항상 내 방식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네. 엄마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 결혼식 준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영우와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의 모습을 설명했고 두 어머니는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처음으로 우리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했다.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다. 예식은 자연 속 작은 채플에서 하고 피로연은 고급 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최 여사의 체면도 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예식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최 여사는 내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께서 내 결혼식 때 주셨던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인데 네가 결혼식 때 착용했으면 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나왔다. 단순하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다. 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말을 이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사위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꿈꿔왔어. 언젠가 내 며느리에게 이걸 물려준 아를.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엄마도 감동한 눈치였다. 그녀는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석함을 들고 나왔다. 나도 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우아한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내 결혼식 때 썼던 거야. 내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지. 두 보석이 놀랍게도 잘 어울렸다. 마치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단순히 영우와 나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화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영우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 우리 곧 행복해질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미 행복해. 당신이 내 편이니까.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두 어머니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완벽한 화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결혼식 일주일 전.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그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 여사였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미나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최 여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은 듯했다. 앉아요, 미나 씨. 최 여사가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최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먼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영우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다. 이거 봐요.
봉투 안에는 최 여사의 사업체 재무제표와 은행 명세서가 있었다. 그녀의 과일 유통업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 상태였고 지금은 은행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냥 허세를 부린 거였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창피해할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그녀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 그동안 그녀의 행동은 모두 허세였던 것이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함께 느껴졌다. 최 여사님.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영호가 어머님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어요. 처음 상견례 후에요. 그가 저에게 말해줬죠.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는 어머님을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언젠가 스스로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최 여사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이제 영호가 날 미워하겠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호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왜 혼자서만 힘들어 하시는지.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 난 점점 더 허세를 부렸어.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었고 결국 내 자신조차 속이게 됐어.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목소리는 따뜻했다. 영호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오후 영호와 엄마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영호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왜 혼자서만 고민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잖아요. 영호가 말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실망할까 봐 두려웠어. 내가 허세 부리는 어머니라고 생각할까 봐. 영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절 키우신 것도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도요. 엄마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돈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진실하니까요. 그날 밤 우리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의 숨김이나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였다. 최 여사는 자신의 재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영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엄마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에서 승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 여사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최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왜 그런 편견을 가졌는지. 정말 부끄럽네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식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더 이상의 거짓이나 허세 없이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순간이 되었다. 결혼식 전날 최 여사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약간 낡은 푸른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사실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겐 의미가 깊은 물건이야. 내 무언가 푸른 것으로 삼았으면 해. 나는 그 브로치를 가슴에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최 여사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식이나 허세가 없었다. 단지 아들의 신부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우리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흰 드레스에 최 여사가 준 푸른 브로치와 엄마의 진주 귀걸이, 그리고 최 여사의 가보인 진주 목걸이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이었다. 문득 2달 전에 긴장감 가득했던 상견례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나는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두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레스룸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서글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 딸 너무 예쁘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제 내 가정을 꾸려야 할 때야. 늘 행복하길 바랄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들어와도 될까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최 여사는 내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아들이 복이 많아.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모든 갈등과 오해가 녹아내렸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었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긴장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평온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채플에 도착하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지역 유명 인사들과 기업인들까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엄마의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엄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최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듯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속삭였다. 이분들이 다 당신 지인이신가요? 엄마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분들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죠. 최 여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이제 엄마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나는 엄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제단 위에서 영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예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서약을 했고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최 여사와 엄마는 나란히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피로 연장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이어졌다. 최 여사가 원했던 대로 호화로운 장소에서,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오는 하객들 사이에서 엄마와 최 여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영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믿어지지 않아.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 여사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미나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거의 이 아름다운 결합을 망칠 뻔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 여사는 계속했다. 하지만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가족의 기초라는 것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엄마가 일어나 최 여사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포옹했다.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웨딩카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주며 영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나는 그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끔은 최 여사와 엄마 사이에 작은 의견 충돌도 있었고 영호와 내가 다투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진실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1년 후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두 어머니에게 전했다. 두 분은 너무 기뻐하셔서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친구가 되었다. 최 여사의 사업은 영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엄마는 은퇴를 준비하며 최 여사에게 사업 조언을 해주곤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 상견례 날을 떠올리면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깊은 이해와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을 테니까.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찾아온다. 우리 가족은 그 소중한 진리를 힘겹게 배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잔잔한 호수 위로 석양이 물들 때 우리 네 사람은 종종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오해와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그런 순간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